8832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재개발 예정지 빌라 투자를 계획 중에 있는데 지금 공사 중이거나 아니면 공사 전에 계약을 해야 된다는 물건들이 덜어 있더라고요. 이런 물건을 계약해도 안전한 걸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재개발지를 투자를 보신다면은 어떤 타이밍에 투자를 해야 될지 또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게 맞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겠죠. 그런 류의 또 질문인 것 같은데 이건 정말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소장님 도와주시죠. 보통 이제 이렇게 공사 전 또는 공사 중에 계약하는 거를 선분양이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하죠. 자, 이 선분양이라는 게 사실 공사 전에 진행하다 보니까 좋은 물건을 빠르게 선점하기 위해서 이 선분양이라는 방법을 많이 택하긴 하는데, 근데 또 반대로 공사가 진행되기 전에 계약을 하는 거다 보니까 사실 굉장한 리스크도 많이 따릅니다. 사업이 지연이 될 수 있다든지 아니면은 또 내 권리가 이제 제대로 찾지 못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선분양에 대한 많은 리스크가 있는데, 여담이지만 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 게, 우리가 보통 아파트 분양 받을 때 전부 다 선분양 받잖아요. 아파트 선분양에는 사실 크게 이제 위험하다 말다에 대해서 이제 논하지 않는데, 빌라 선분양 받을 때는 상당히 이제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긴 합니다. 자, 이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언급 드리고 넘어가자면은, 아파트와 빌라 이 선분양에서 가장 큰 차이는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라고 하죠. 분양에 대해서 보증을 해주냐 안 해주냐, 이 차이가 이제 많이 다릅니다. 뭘 보증해 주냐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공사 중인 건물이 사업이 이제 부도가 나든지 뭐 해서 이제 멈춘다라고 했을 때 보증이 가입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나서서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에게 이제 뭐 계약금이든 중도금이든 뭐 이런 걸 이제 반환해 주거나, 아니면은 보증공사에서 이 시공사를 따로 이제 붙여서 공사가 완료될 수 있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분양보증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이 분양보증을 받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대부분의 아파트는 30세대가 넘어가니까 이 분양보증을 받고 선분양을 하는 거고, 빌라 같은 경우에는 30세대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 보증 없이 선분양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된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고 어떤 걸 조심해야 되냐, 본론으로 넘어가면은요. 자, 첫 번째, 자, 토지 소유권 확보 전에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토지 소유권 확보 전이라고 하면 어떤 걸 얘기하냐면은, 건축주가 토지주, 기존에 있던 지주와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계약을 체결하고요. 자, 그리고 잔금까지 나중에 치르고 이제 토지 소유권을 이제 확보하게 되는데, 이 잔금 치기 전 요 중간 타이밍에 분양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아무리 매물이 탐나고 빨리 사고 싶더라도 최대한 이제 지양하시는 거를 추천드리는데, 자, 왜 그러냐, 일단은 말 그대로 자체로 토지 소유권 확보 전에 분양하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경우입니다. 자, 근데 이 비정상적인 경우를 하는 이유는 사실 건축주의 이제 자금 사정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건축주가 이제 자금이 좀 부족해서 지금 판매한 이제 분양 대금, 계약금이든 중도금을 가지고 땅 잔금을 치르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향후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뿐만이 아니고 나중에 혹시나 이제 계약 간에 분쟁이 생겨서 이 수분양자, 예를 들어 분양받은 제가 건축주에게 어떻게 보면 손해배상을 요구할 그럴 경우가 생기는데, 토지 소유권이 확보가 되어 있으면은 이 땅을 처분해서라도 내가 이제 받아야 할 뭐 계약금이든 뭐 또는 이제 손해배상 금액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토지 소유권도 확보가 안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내 권리를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아무리 급해도 토지 소유권 확보가 되지 않은 그런 물건은 절대 계약하지 마셨으면은 하는 바람이 있고요. 두 번째로, 토지 소유권은 확보가 됐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아직 착공에 들어가지 않았다. 착공 전이라고 하면은 또 이제 따져봐야 될 게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뭐 그렇긴 하지만은 특히 건설업에서 시간이 돈입니다. 공사 현장을 하루라도 멈춰 놓으면은 굉장히 많은 이자라든지 비용의 손해가 발생되다 보니까 정말 불가피한 경우 아니면은 공사 현장을 절대 멈춰두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 공사가 안 들어가 있고 그대로 있다라고 하면 무언가 문제가 있다라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아직 건축 허가를 득하지 못했다든지, 아니면은 공사비 대출이라고 하죠. PF 대출을 일으키지 못해서 아직 자금 융통을 못했다든지, 이런 이제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빌라라는 사업이 건축주가 토지 소유권까지 확보했으면은 이 사업이 완전히 중단되는 경우는 잘 없긴 한데, 허가를 득하지 못했거나 PF 대출을 일으키지 못하는 등 어떠한 사유가 있다
라고 하면은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분양을 받으면서 뭐 언제쯤 잔금을 치고 잔금 친 다음에 내가 뭐 어떤 다른 재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건데, 자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사업이 지연돼 버리면 내가 세웠던 계획이 사실상 이제 많이 변경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공 전인 물건을 계약하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지연될 가능성을 좀 감안하고 매입하셔야 된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토지 소유권도 뭐 확보가 되었고 또 이제 착공도 됐다. 그래서 이제 아무 문제 없이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등기를 떼봤더니까 신탁사로 등기가 넘어가 있더라. 이런 경우도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대출 활용하는 이제 일환으로 해서 신탁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탁을 왜 하는지, 신탁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말씀드리기보다는 결론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신탁이 되어 있으면은 무조건 신탁사에 동의가 있는지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입금을 할 때 등기상 명의자랑 이제 계약을 하고 입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신탁사가 현재 등기상 명의가 돼 있다 보니까 이 계약과 계약금 입금을 전부 신탁사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계약을 하러 가보면은 대부분 이제 신탁사가 아니고 건축주와 이제 계약을 체결하고 건축주 계좌로 뭐 입금을 해야 되는 그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게 잘못되거나 불법적인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이 행위에 대해서 신탁사가 동의를 해줬냐, 이 부분을 이제 보셔야 되는 겁니다. 또는 신탁사의 서면 동의가 없다라고 하면은 건축주와 신탁사 간에 이제 체결한 신탁 계약서 안에 요 조항이 포함이 되어 있느냐 없느냐, 요 부분을 잘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신탁사의 동의 없이 이런 식으로 건축주와 직접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면은 향후에 이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신탁사에서 내가 이제 수분양자에 대한 지위를 인정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만큼 이제 큰 손해가 발생될 수 있음을 꼭 인지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준공 전 선분양 물건에 대해서 계약 시 유의해야 될 점을 정리해 드렸는데, 사실 빌라라는 게 공사 기간이 워낙 6개월에서 7개월 정도로 사업 기간이 워낙 짧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될 이런 일은 많이 없긴 합니다. 자, 그런데 최근처럼 이제 경기가 안 좋고 특히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시행사라든지 시공사의 부도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경우에는 이 선분양 꼭 유의해서 하셔야 되는 거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잘 숙지한 다음에 물건을 선택하셨으면 꼭 당부드립니다. 네, 방금 설명해 주신 부분은 모든 빌라 또 투자 생각하시는 분들이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내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토지 소유권 확보 전에 계약은 굉장히 조심해야겠다는 생각 들었고요. 착공 전에 또 계약을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지연이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염두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소유권이나 뭐 착공도 됐는데 신탁사로 등기가 이제 넘어가 있다면 신탁사의 동의가 되어 있는지 이 부분도 꼭 확인하신 다음에 계약을 하셔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좀 내용이 어렵거나 복잡해서 헷갈린다 하신다면 추가적으로 또 상담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용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